오늘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잠수탄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뜻밖의 상황이 찾아와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 중에서도 연인이나 썸을 타던 상대가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정말 난감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지, 혹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책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잠수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고, 그것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무작정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유형 중 두 가지가 환승 이별과 잠수 이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 두 가지 유형에서 우리는 극심한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남기는 무시감, 그리고 궁금증 때문입니다. 이별이라는 상황을 마주하면 누구나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하루아침에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마음이 깊이 무너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는 부모나 연인 또는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잠수 이별은 이 인정 욕구를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다고 여겼던 상대가 갑자기 나를 전혀 상대해주지 않고 상종도 안 하려 하니 속이 텅 빈 기분이 들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상대방이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 버리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당혹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찾아가서 붙잡아야 하나? 이런 식으로 수많은 생각에 휩싸이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감정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너무 자책부터 하기보다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잠수를 타는 사람의 심리가 여러 가지 경우로 나뉜다고 생각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네 가지 이유가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방어기제의 발동입니다. 이 유형은 대부분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데 서로가 다투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끼고 마음이 불안정해진 상태일 때 벌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서로 대면해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두려움이 커져서 내면이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숨어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으니 그 문제를 아예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방어 기제를 갖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 잠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벌을 주려는 심리입니다.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성향이 있거나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경향이 있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뾰로통하게 굴거나 갑자기 말수가 확 줄어들고 연락을 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나 섭섭함을 표현하죠. 만약 상대가 잠수를 탈 때마다 붙잡아주고 그 순간마다 풀어주려 노력했다면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상대의 심리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으니 너도 좀 고통스러워 봐라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극소수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생겨버려서 연락을 할 여유조차 없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이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 혹은 가족에게 큰일이 생겨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잠수를 타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그렇지 못하고 곧장 잠수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상대도 내 상황을 짐작하겠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이유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크지 않아서입니다. 썸을 타거나 호감을 주고받는 초반에는 서로의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 애정이 얼마나 싹트고 있는지에 따라 연락의 빈도나 진정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호감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상대방의 연락조차 귀찮아지고 결국 잠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 연애나 가벼운 호감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수를 탄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연락이 오랫동안 없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해서 여러 번 전화를 걸거나 카톡을 수십 개씩 남기기도 합니다.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불안이 커져서 내가 뭘 잘못했냐며 사과를 하고,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다가 다시 미안하다고 하는 식으로 조급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초조함이 표출되면 잠수를 탄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심리 원인을 떠올려 보시면 잠수를 탄 사람은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숨어버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안함에 휩싸여 허둥지둥 달려들면 그 사람은 내가 숨어 있길 잘했네, 역시 대면하는 건 더 불편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한 연락이나 격한 감정 표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잠수를 탄 사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스스로 마음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각 외로 차분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괜찮아지면 연락 줘, 나는 기다릴게라고 한두 번만 메시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에게 시간을 주는 태도를 취하면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연락이 전혀 오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재촉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한 번 더 상대에 대한 걱정과 이해의 마음을 전하고 뒤로 물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많이 걱정된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었다면 나는 기다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말고 편안히 연락 달라 같은 정도의 마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열흘에서 보름 정도 시간을 충분히 두고 나서도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영 잊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더 이상 상처만 주고 있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강하게 이 관계는 도저히 유지하기 힘들다며 물러서면 뜬금없이 잠수하던 사람이 다시 연락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이는 잠수를 탄 상대방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멀어지나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마저 반복되는 경우라면 상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해롭게 작용할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잠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너무 커지면 우리는 조급하게 상대를 붙잡거나 과잉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당장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잠수를 탄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를 잠시 두고 차분하게 상황을 살피는 태도가 때론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연락을 취해오거나 혹은 정말 더 이상 연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결론이든 내 마음을 파괴적으로 소모하기보다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고 성찰하며 배워나가는 편이 훨씬 건강합니다. 그리고 잠수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숙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정이 깊고 서로 신뢰가 있다면 다투거나 잠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성숙함이나 배려가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결국 나만 더 상처를 입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돌아서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상대의 잠수가 자꾸 반복된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내면의 문제 때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잠수를 당했다 하여 나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의 문제점이나 성향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관계를 맺을 때 더 현명하게 접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관계가 정리된 뒤에는 그만큼 내가 성장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나는 이제 잠수로 인해 겁먹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됐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너무 깊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는 늘 변수가 있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최소한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유는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이 두렵고 불안해서 그랬구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싶었나? 혹은 정말 무언가 급한 상황이 있었나? 아니면 애초에 나에게 마음이 크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과도한 자책은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잠수를 타는 상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달래세요. 조급해지지 말고 나부터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이든 나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시간을 두고도 연락이 전혀 없으면 그땐 미련을 두지 말고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나에게 맞는 더 건강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열릴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연애 비결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